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에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해외 여러 가지 변수들 지금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환율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환율이 일단은 오늘은 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제 오늘 환율 조금 더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환율도 대부분 시장에서는 원달러가 1,024원에서 1,028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 갑자기 끌어올리기 식으로 매수 개입이 나서면서 저점 대비 5원 이상 수직 반등을 했습니다. 이처럼 외환 당국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1,020원대에서 레인지가 계속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원화가 강세인 국면에서 해외 주식이 다소 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증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네, 어제 모두 3대 지수가 모두가 하락을 하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핵심 인사분들의 발언이 시장의 민감함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우가 어제 0.83%, S&P가 0.65%, 심리를 나타내는 나스닥 지수가 0.7%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인사분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계속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실업률이 6.3%인데 앞으로 실업률이 6% 미만으로 떨어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앞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 개선에 따라서 정책 대응이 빨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연준의 양적 완화가 올해 가을로 종료될 것이라고 암시를 줬는데요. 기준금리 인상도 월가의 예상 시점보다는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택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주택 경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은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업경제협회에서 기업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의 금융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라고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을 하였는데요.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는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려면 어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더들리 총재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반등은 할 것이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는 약간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겠고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FOMC 의사로 공개되잖아요. 네. 여기에 따라서도 좀 시장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또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사실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FOMC가 굉장히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이전은 버냉키보다는 조금 많이 주는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예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금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매 업종들이 끌어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징 업종들은 좀 어떤 쪽으로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네, 월요일에는 기술주가 굉장히 선방을 했던 모습인데 반해서 어제는 미국의 소비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하루였는데요. 역시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은 역시 기업 실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중소형 회사들의 주가가 명암이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스테이플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보합 또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특히 컨슈머 서비스와 금융 업종이 눈에 띄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은 1% 미만이지만 그래도 하락은 하락이니까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미국 경제를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산업재도 어제 1.14%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여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락은 했지만 어떤 업종이 하락폭이 크지 않았냐 이렇게 살펴봤을 때 헬스케어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던 모습이고요. 종목들 가운데서는 아마존, 구글, 암젠 등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증시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것 있었나요? 네, 어제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는 홈디포의 그 소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 장 초반에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홈디포가 지난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였는데요. 홈디포의 올해 전체적인 EPS 전망치도 소폭 상향 조정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홈디포는 1분기 순이익이 13억 8천만 달러, 주당 1달러로 전년 동기 12억 3천만 달러, 주당 83센트보다는 늘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9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초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치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선방을 한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 5월 4일까지 동일 기간 대비 점포 매출이 2.6% 증가를 했고 미국 점포의 경우는 3.3%까지 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해서 홈디포는 지난 겨울이 너무 이례적으로 추웠기 때문에 주로 봄에 많은 이벤트들을 하지만 그런 이벤트 영향까지 그 추위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실적이 약간 부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올해 EPS 전망치를 기존의 4.38달러에서 4.42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긍정적인 소식은 올해는 3.75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음을 시장에 시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홈디포의 실적 부진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었다. 앞으로 좀 실적 개선의 여지들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해외 직접 투자하기 위한 관심 종목군들 오늘은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간밤에 GM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포드 자동차를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15달러 77센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약 1% 가까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국내 소비자분들은 쉐보레의 그 GM은 굉장히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포드 자동차의 경우는 그리 친숙한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떤 단기적인 접근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관심 종목군에 한번 넣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CEO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무렐리 CEO가 지금 포드를 이끌고 있지만 현재 CEO인 마크 필즈가 올 7월 1일부터 CEO 자리를 공식적으로 이어받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 이제 임명될 그 필즈 CEO는 포드 내에서는 굉장히 그 마츠다 자동차 부분을 담당을 하였었고 두루두루 고른 사업 부문을 겪은 그 경험이 많은 인물입니다. 또한 포드 내에서는 대대적으로 혁신을 주도해서 적자 중심의 회사를 흑자로 돌려세운 인물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포드는 원 포드라는 전략으로 통해서 하나의 팀, 하나의 계획, 그리고 하나의 목표 아래 이런 기치를 내걸고 전 세계적으로 포드의 그 글로벌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지금 전사적인 움직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안을 실질적으로 작성하신 분이 바로 이 마크 필즈라는 분입니다. 네. 우선 CEO 효과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간밤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밀려났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목표가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 19달러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차트 모양이 정배열로 많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과는 달리 포드 자동차는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 듯한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정배열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뉴스를 관찰을 해보면 회사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될지를 잘 관찰을 해본다면
앞으로 그 투자 판단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유럽 지역의 판매량이 11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내에서 주요 20개 시장에서 지난 2013년도 4월에 비해 약 6.6%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의 자동차 시장 성장세가 4.2%를 기록한 것에 따르면 시장보다는 굉장히 뛰어넘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 그간 고전을 했었는데 시장의 그 16% 이상의 성장세를 지금 기록한 것으로 보여서 독일 내 시장 성장률 3.2%를 훨씬 능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메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도 2013년도 4월달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1%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포드 차이나를 이끌고 있는 존 로원은 품질과 안정성, 연료 효율성과 스마트 기술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지금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살 때 어떤 할부 금융이라든 리스를 담당하는 그 포드 크레딧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실적이 조금 향상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미에서 올해 23개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고 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내놓을 때 보통은 6개월 정도를 좀 내다보고 목표가를 설정을 하잖아요. 지금 이 증권가의 목표가 포드 19달러 정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기간은 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일단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접근적인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JP 모건도 최근에 그 비중 상향으로 조정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그 유명한 신탁회사인 에버코어 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약 5.8% 보유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블랙락이라든가 뱅가드 이렇게 ETF 또는 그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5% 가까운 비율로 장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팩셋이라고 얘기하는 시장 전망치에서는 약 19달러 타겟 프라이스를 잡고 있고요. 총 19명의 애널리스트 분이 설문 응답을 해주셨는데 약 10명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를 조금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할 그런 주식들로 좀 편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식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날 좀 살펴봤습니다. ECMP나 SECP가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약에 실제로 거래를 한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종목 코드에 대해서 미국이 좀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수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포드는 당연히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 종목 코드는 F라는 알파벳 이니셜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려면 세 가지 수수료를 염두에 두셔야 되시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차징을 하고 있는 기본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ECNP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전자 거래를 할 때 드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ECNP는 모든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매도 시에 그 비용이 발생하는 SECP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약 0.3% 정도 기본 수수료가 들고 있고요. 거래하시는 금액의 0.3%를 곱하시면 기본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ECNP는 거래하시는 주식 수량의 0.003을 곱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SECP는 매도하시는 금액의 0.0000 둘둘 하나를 곱해주시면 되시는데 대부분 큰 금액을 매매하지 않으시면 SECP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드 주식을 만약 100주를 20달러에 매도를 하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기본 수수료가 약 계산해보시면 6달러 정도 나오고요. ECNP는 0.3달러, 그다음에 SECP는 0.04달러 나와서 총 수수료가 6달러 34센트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내 주식은 당연히 이제 숫자로 종목 번호가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는 F로 나오고요. 제가 손님들한테 받았던 그 재밌었던 질문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사고 싶을 때
보통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약칭으로 BOL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드를 찾으실 때 BOL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BAC를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매매하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를 따로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이 편리하게 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좀 미소를 지었던 게 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BOA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BAC였군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외 직투에서는요, 관심 깊게 볼 만한 종목 포드였습니다. 포드 현재는 15달러 후반인데요, 19달러까지 상방으로 30% 정도의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이제 한 교수의 필승 매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